최근 들어서 제가 박사를 하고 나서 좀 더 궁궐이나 제가 배우고 있는 일을 할 때 이런 전통적인 모습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복을 전체를 다 갖춰 입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로 입에서 나와요. 갓 쓴 사람이다. 한복 입었다. 막 이러고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웃어주죠. 네,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이렇게 입고 다닐 때는 꼭 웃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서 현재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홍현도 학예연구사라고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제가 1년 반이 학교가 남았을 시점에 그 인천시립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공고가 올라온 걸 보고서 1년 반이면은 이제 졸업할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경력 제한에 학부생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근무 자체가 근무 자체가 주 4일 근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만 학교를 가면은 나머지 학점은 취득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우연치 않게 합격을 하게 됐는데, 합격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박물관 업계 쪽이 남자가 적어서 약간 우대를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게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전시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시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제가 가면은 대부분 다 전시 업무 보조, 유물 관련해서 보조 업무를 하는데, 전시 보조로 그 당시에 했던 전시가 구도 100년 베스볼 인천이라고 해서 야구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스포츠 쪽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전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책으로 야구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인천박물관에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천의 역사라고는 제가 건축 전공이었기 때문에 이런 개항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통 주된 게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걸 알고 좀 더 열심히 공부를 좀 찾아서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인천의 근대 건축물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개항장 위주의 근대 건축물만 있었는데, 거기서 인천의 근대 건축물 조사를 보조하게 되면서 개항장 밖에 있는 근대 건축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어요. 인천의 도시유적 관련된 조사가 있었는데, 인천의 전 지역에 걸쳐 있는 근대 건축과 관련된 근대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그것에 바탕으로 나온 것 중에 좀 새롭게 발견되었던 관영주택이라던가 사택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로 이루어졌던 작업이 바로 관영주택과 사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관영주택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인천 지역에 지어졌고, 그 외로 인천 지역 다양한 곳곳에 사택이 건설이 되었다는 것을 좀 더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논문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에 관한 연구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경복궁은 불타서 황폐화되긴 했지만, 거기에서 왕실의 행사라던가 아니면 이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 그 다음에 이것이 지켜짐으로 해서 고종 때 경복궁이 중건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이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때 있던 것 중에서 애경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베식당이라고 해서 부평 지역에 있던 단독 건물로 유일했던 아베식당. 아베식당은 관영주택과 사택에서 실리진 않았는데 그 전년도에 실렸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디젤자동차 주식회사 사택도 지금 철거가 됐었고, 미쯔비시 사택, 그러니까 홍중상공, 히로나카 상공 사택 같은 경우도 일부가 이미 철거가 됐고,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또 근로보국대 사택이라고 해서 근로보국대 합숙소였던, 그것도 인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로복대 합숙소 같은 경우도 현재 철거가 돼서 사라졌습니다. 네. 일단은 인천이라는 도시 자체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게 공업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게 광복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이 활동을 하고 거주를 하였던 이런 주택들 자체가 인천의 특징을 보여주는 시설로 생각되고요. 게다가 또 이런 사택들 자체는 공장과 연계해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는 사택들보다 훨씬 이전에 새롭게 공장으로 탄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사택들 같은 경우는 그 공장이 있었다는 흔적을 보여주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도 공업단지를 조성을 하였는데 이 공업단지만 조성된 것이 아니라 뭐 시가지도 형성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인천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시가지 계획 하에서 도시가 건설된 곳이 대표적으로 부평이거든요. 부평은 1937년까지만 해도 그 역사 근처에 소외양간이 있을 정도로 시골 동네였는데 이런 도시 개발을 통해서 이게 도시화된 신도시죠. 그 당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로 건립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 신도시로 구성되었던 곳들 그런 특징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학예사 같은 경우가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데 시청에서 문화재 관련한 일을 하는 학예사랑 그 다음에 관련된 박물관에서 일하는 학예사로 구분이 되고요. 시청에서 문화재 관련한 학예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한 등록, 그 다음에 문화재한 보존 이런 업무를 보통 맡게 되고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들 같은 경우는 전시나 유물 관리, 그 다음에 조사 뭐 이런 식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궁돌이 홍쌤이라고 해서 제가 궁궐 돌아다닌다고 해서 궁돌이고 홍쌤은 그 회사에서 보통은 저희 학예사끼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친근하게 이름을 하기 위해서 궁돌이 홍쌤이라고 지었고요. 세 가지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궁궐이고 두 번째가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인 학예사, 세 번째가 제가 인천에서 공부했던 인천 지역의 건물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은 지는 얼마 되진 않았고요. 그 전에 박물관에 일했을 때는 현대한복이라고 하는 개량한복 보통 입고 근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박사를 하고 나서 좀 더 궁궐이나 제가 배우고 있는 일을 할 때 이런 전통적인 모습이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복을 전체를 다 갖춰 입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익숙치 않음에서 오는 불편함인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관악산을 갔다 왔는데 관악산 올라갈 때도 이렇게 한복을 입었어요. 근데 그 산에 오를 때는 한복을 좀 더 간편하게 입고 그 다리를 좀 더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뭐 앞섬을 풀어 헤치고서 뒤로 묶는다던가 게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좀 더 편리하게 입었을까? 근데 대신에 이런 불편함 중에 가장 큰 게 주머니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용변의 문제가 아주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현대적으로 고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게 많이 쳐다보세요. 많이 쳐다보고 특히나 아이들은 바로 입에서 나와요. 갓쓴 사람이다. 한복 입었다. 막 이러고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웃어주죠. 네,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이렇게 입고 다닐 때는 꼭 웃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서울 정동 지역 모형 제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동 같은 경우가 대한제국기의 고종이, 거기다 경운궁을 건설을 하고 주변에 각국 공사관이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19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의 모형을 만들게 됐는데 거기가 핵심이 경운궁, 그러니까 현재는 덕숭이라고 부르는 궁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너무 좋아하면서 이 모형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궁궐이나 근대 건축물이 있어서 그러한 표현을 할 때 전통 건축물 같은 경우는 벽면 같은 경우에 기둥이나 창문의 자리 같은 경우를 실제 사이즈는 한 1cm 정도 되는 건데 그 1cm 안에다가 벽의 구성이라던가 창호의 구성 뭐 이런 거를 제가 그려가지고 업체한테 제작해서 넘기는 방법으로 해서 벽체의 구성까지도 표현되어 있고 특히 초가집 같은 경우는 초가집의 그런 초가의 모습이라던가 기아의 모습 같은 경우도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물 중에 하나가 또 조선기계제작소 사택이 있는데 그 2층
2층짜리 집이거든요. 그래서 주인분께서 관리를 잘 하셨는지 이게 창틀도 그대로 남아있고 기아도 그대로 남아있고 외벽에 타일이라던가 이런 게 좀 원형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제가 좀 좋아하는 건물이고요. 그 외로 일신전기 주식회사 도쿄시바우라 전기 거기에 있던 그런 사무동 건물 같은 경우가 그 인천 지역에는 공장 건물 중에서 거의 제가 생각하기엔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는 건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같은 경우가 인천 지역의 공장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인천은 토박이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외부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건물들이 국민주택 같은 것들이 다량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건물 자체도 보면서 국민주택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광복 이후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들을 수용하기 위한 연립단위의 주택들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 역시도 상당히 인천 노동자 주택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주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고향 같은 경우가 그리운 곳인 것 같아요. 아쉽고 그리운 곳. 그러니까 제가 조사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었다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 건물은 어떻게 된 건물이냐, 그 건물은 언제부터 했냐, 뭐 이런 연락이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외부에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보다 쉽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나. 내부에 있으면 상황이 어려울 거예요. 그 답변 자체가 그 현재의 내부 상황이라던가 그런 걸 보다 알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아쉽고 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왜 인천은 안 되지?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좀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네.